누구보다도 잘 분석을 해드릴 자신이 있어서 이게 저에게는 커버력이 더 좋았거든요. 아, 꼭 그렇게 써야 될까? 약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이제 봄이니까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서 점점 유분이 좀 올라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얇아지면서 가벼운 느낌의 스킨케어 텍스처의 파운데이션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만든 계기는 메이크업 포에버 이번 소생광 파운데이션 HD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돈내산 파운데이션들인데요. 제가 사실 메이크업 포에버하고 인연이 엄청 깊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6년 정도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또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 서울하고 프랑스 파리하고에서 메이크업을 공부를 했어서 총 8년 정도 가까이 메이크업 포에버하고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좀 더 잘 분석을 해드릴 자신이 있어서 메이크업 포에버를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뭐 샤넬이나 맥이나 타사 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뭔지 각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의 피부는 17호 복합성 민감성 피부입니다. 거기다 이제 39살이기 때문에 노화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인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에서 어떻게 버텨줄지 각자 파운데이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메이크업 포에버는 1N00을 구매했어요. 이게 제 피부 톤 색상이랑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또 제 고객님 중에서는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1N00을 구매했거든요. 1N00을 17호 피부에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1N00이 제일 밝은 파운데이션인데 색상이 뭐 13호나 17호 분들에게는 제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크업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제가 스킨케어 텍스처의 피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벨벳 스킨 이런 텍스처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거가 올해 트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요즘 추구미라고 하죠. 내 얼굴 같은 스킨케어가 좀 잘 되어 있는 듯한 또르 얇은 표현을 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아주 소량만 스파츌러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펼쳐봤고요. 일단 브러쉬로만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이거 진짜 다양한 브러쉬를 써봤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브러쉬하고 궁합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버력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너무 얇게 나오는 스파츌러를 이용하면 피부 좋으신 분들은 진짜 괜찮을 수 있는데, 피부가 그냥 저처럼 평범한 사람, 뭐 홍조도 있고 모공도 있고 요철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커버력이 더 아쉽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 물도 적셔져 있지 않은 스펀지로 살짝 두들기겠습니다. 양쪽을 비교해보면 제 홍조를 잡으면서 이렇게 좀 화사한 느낌이에요. 한 겹만 했을 때 모공, 요철, 결감 이런 게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커버리지가 가장 낮은 파운데이션이고요. 근데 또 막 엄청 낮진 않아요. 두세 겹 정도 하이라이트 부분에 레이어드를 하면 가운데 부분에 한 번 더 도프를 할 건데, 얇게 두 겹이나 세 겹 정도 발랐을 때 그 예쁨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레이어드 되면서 커버리지가 쌓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있고 모공 있는 앞볼 부분에 환하게 밝히면 예쁜 하이라이트 좀 부분이기도 하죠. 한 겹 더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피부가 원래 좋은 분들은 원래 결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홍조 커버 효과도 나쁘진 않죠. 근데 시간 지나면 수부지라서 유분이 나오면서 얼굴에 열감이 생기면서 홍조가 올라오고 오후가 됐을 때 커버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발라도 파우더를 안 발라도 제가 앞볼에 모공이 좀 있는데 앞볼 모공에 좀 모공김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얇은 텍스처다 보니까 레이어드를 해도 제 모공을 충분하게 메꿔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찾으면 메이크업 포에버가 1등인데 어느 정도 모공도 커버해줘야 되고 결 커버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메이크업 포에버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결점을 다 가려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하지만 컬러도 되게 예쁘고 만족스럽습니다.
HD 스킨 파운데이션이랑 HD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커버리지 차이하고 완전히 그냥 다른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패키지만 좀 비슷하게 생겼지? 이거는 여름철에 좀 잘 안 지워지면서 피부 좋아 보이면서 너무 건조하지 않은 그런 파운데이션이라서 제가 나중에 꼭 커버리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지속력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커버 필요한 지복합성이라면 이게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진짜 건성분들이나 엄청 얇게 하고 싶거나 원래 피부가 좋거나 나 커버 좀 덜 돼도 돼. 내 추구미는 극도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야.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HD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써보면서 원래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프트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에게는 커버력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좀 그리워지는 거? 커버가 필요하고 모공을 메워줘야 되는 저로서는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프트 파운데이션은 제가 약간 더 밝은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하이라이트 용도를 쓰고 싶어서 구매했던 컬러인데 R208 컬러거든요. 너무 밝다 보니까 좀 13호나 흰기 피부가 아닌 이상은 허옇게 조금 떠 보인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컬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17호인 제 피부에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리프트에서 제일 명도가 밝고 흰기하고 핑크기하고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너무 밝아서 붉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R로 시작되는 라인들 있잖아요. 그게 핑크 베이스 혹은 R이 레드인 거죠. 레드나 피치 계열의 채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레드기가 많이 섞여 있으면 처음 발랐을 때보다 시간 지났을 때 붉은기가 좀 올라오면서 어두워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R 베이스들도 적당한 명도를 찾으면 너무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꼭 매장에서 보고 시간 지났을 때 결과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번 바른 거, 1번 바른 거고요. 색소 입자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모공 커버가 더 잘 됩니다. 시간 지났을 때 모공 끼임 같은 게 거의 없었고 제가 약간 자글자글한 요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너무 그 피부결을 진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되게 리얼하게 얇게 나와가지고 부분적으로 요철이 울퉁불퉁하게 조금 제 비립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보여지는 경향이 살짝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것보다는 덮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잡지 화보 현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리프트 파운데이션. 둘 다 안에 스킨케어가 들어가 있는데 리프트 파운데이션이 좀 더 수분 느낌의 에센스 몇 방울? 이런 느낌이고 그 소생광 파운데이션은 토코페롤 오일이랑 수분 세럼이랑 이런 게 섞여져 있는 느낌? 지성분은 여기에서 광이 좀 더 강해서 기름 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부진 저에게는 그렇게 막 개기름 느낌이나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보이고 스킨케어가 이런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이쪽이 리프트 파운데이션, 이쪽이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육안으로 보면 이쪽이 저한테는 피부가 더 좋아 보이고 여기는 조금 시간 지났을 때 살짝 지워지면서 홍조하고 요철하고 모공기임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촉촉함을 좋아하셨다면 소생광 파운데이션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고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잘 가려주는 느낌으로 리프트 파운데이션 꽤 괜찮습니다. 리프트 파운데이션이 이미 시대를 좀 앞서 나간 느낌? 일찍 트렌디한 스킨케어광 파운데이션을 만든 느낌? 근데 더 도전하는 느낌. 완전 초고화질로 가까이서 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HD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맥 세럼 파운데이션 샀는데 그러면 메이크업 포에버랑 차이가 뭔가요?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좀 지우고 신사한 맥보 파데랑 맥 세럼 파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을 지워냈어요. 근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 사진빨을 더 잘 받는 느낌? 특히 영상빨을 잘 받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네요. 맥포 파데 특유의 빛 반사 입자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랑 맥 세럼강 파운데이션이랑 비교해볼 건데 맥 세럼강 파운데이션이 커버리지가 더 높아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밝은 색이 더 하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N11을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HD 스킨 글로우가 더 자연스러운 광택감이고 맥 세럼 파운데이션이 갓 스킨케어를 발라서 광택이 더 있는 느낌? 메이크업 포에버가 더 얇게 착 붙는 느낌이고 맥 세럼 파운데이션은 폭신폭신 쿠션감 있게 위에 살짝 얹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 강한 밀착력을 원하시면 메이크업 포에버가 마음에 드실 수 있고요. 모공 요철 커버를 더 원하시고 광택감을 좋아하시면 맥이 더 마음에 드실 수 있습니다. 맥이 오후가 됐을 때 밀착력이 좀 떨어지면서 분리된다는 느낌이 바르면 피부 좋아 보이는데 커버 꽤 잘 되고 오후 되면 좀 그 대신 빨리 무너지는 느낌, 날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맥 세럼 파운데이션 대충 바르면 그렇게 되고요. 얇게 밀착을 시켜 놓으면 또 잘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촉촉하다 보니까 맥 세럼 파운데이션이 더 피부에서 느끼는 보습력이 확실하다고 느껴지고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더 얇게 스킨케어 살짝 한 느낌이라서 피부 속건조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맥 거 할 때 스킨케어 좀 더 해주는 게 지금 시기에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촉촉 파운데이션을 건성도 좋아하고 저처럼 수부지도 좋아하고 하는데 진짜 극강의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광을 좀 뿜는 그런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 날라감이 좀 있잖아요. 보습감이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되직한 크림 파운데이션이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을 차라리 스킨케어를 굉장히 잘해준 다음에 싹 씌우는 느낌으로 하는 게 더 시간 지났을 때 안에가 막 엄청 땡기는 느낌, 그게 좀 덜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보곤 해요. 스킨케어만 잘 해주면 오히려 세미매트가 더 촉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근데 세미매트 텍스처가 막 갈라져서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너무 건조해서. 그런 분들은 오늘 파운데이션이 아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좀 더 내추럴하게 밝은 느낌이고요. 맥 쪽이. 그리고 광택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좀 더 두께감이 있어서 결감하고 모공을 더 메꿔주고 이쪽이 조금 더 얇고 섬세하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은 조금 살짝 얹어져 있으면서 보습감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느낌이고 이쪽은 되게 얇게 샥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투명한 겔랑 파우더 살짝 빼서 겉에 유분감 같은 것만 좀 잡아줄게요. 파우더 하면은 이쪽도 그렇게 기름기 심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이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유분감의 느낌은 이쪽이 너무나 미미해가지고 막 답답하다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맥 세럼 파운데이션이랑요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더 광택이 많으면서 더 촉촉하다고 느꼈고 이 친구가 더 커버가 잘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글로우치고는 조금 매트한 편이라고 느꼈거든요.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 17N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지웠어요. 메이크업 포에버가 워낙에 밝고 화사한 컬러라서 그렇지 맥 파운데이션 N11도 굉장히 화사합니다. 제 원래 맨 얼굴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화사한지 딱 비교가 되시죠. 사실 헤라 글로우 라스팅 파운데이션은 얇게 발리는 납작 파데 브러쉬랑 궁합이 좋은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렇게 한 겹만 발라도 커버가 꽤 잘 되는 편이고요. 세럼광 파데 파우더한 느낌과 광택감이 비슷하죠. 그래서 엄청 거대의 촉촉이 파운데이션으로 소개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지난번 파운데이션 소개해서 소개를 못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되게 가볍고 수분감이 있어서 저처럼 수부지, 복합성, 지성 이런 분들은 되게 마음에 드실 거고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서 잘 채워져 있는 건성분들도 깔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촉촉 파운데이션이야?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건성분들은 다른 촉촉이 파운데이션보다는 보습감이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마무리감도 상대적으로 좀 매트하고 이거는 두 번째 레이어드를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어머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네요. 좁은 앞면에만 커버를 하겠습니다. 근데 헤라 거하고 특히 맥
거는 제가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작은 비립종 같은 게 좀 잘 나는 편인데 그런 게 안 나왔다는 부분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수정하거나 커버리지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싶을 때 같은 라인인 헤라 글로우 쿠션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하면은 진짜 케미가 엄청나. 덧발라도 안 두꺼워지고 영리한 사람들. 그 쿠션도 참고로 되게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파우더 안 한 상태인데 헤라 파운데이션 쪽이고요. 공평하게 이쪽에도 동일한 만큼 파우더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여기가 맥세럼 파데, 여기가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좀 더 트러블성, 복합성, 지성에게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완벽한 피부가 아니구나. 나는 소생과 파운데이션으로 부족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서 이 친구가 더 커버리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이제 같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복합성 지성한테 괜찮고 건성분도 촉촉하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가장 아날로그 방식의 색소 입자가 조금 더 두꺼운 듯한? 엄청 두껍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고 좀 더 단순한 느낌? 물 세럼과 색소 입자로 이루어진 듯한 엄청 단순하게 만들어졌는데 색이 예뻐서 색으로 먹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광이 심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느낌? 이 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파운데이션 왜 구매했냐면 조효진님 유튜브에서 송혜교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메이크업을 하는데 레베주 파운데이션 색상 2개랑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쉬어 롱웨어 파운데이션 이렇게 3개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결과가 대체 어떤 느낌일지 뭔가 진짜 사람 스킨 같지 않을까? 쫀득하게 붙는 느낌이 옛날 메이크업 포에버 페이스 앤 바디 에서 좀 더 커버리지 있는 버전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됐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당시에 구매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30만 원대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타협을 봐가지고 BR12랑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쉬어 쿨 바닐라랑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괜찮긴 했는데 꼭 그렇게 써야 될까? 약간 아무튼 네. 근데 BR12가 더 붉은 베이스의 22호라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조금 섞어야지 더 예쁘고 단독으로 활용도가 낮아서 이번 기회에 BD01 제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 피부톤이랑 제일 잘 맞는 상아빛 색상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 깔려있고 이쪽에 맥 거 지우고 마지막으로 왠지 나한테는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다시 과거로 회귀한 그런 느낌의 샤넬 레베주 헬시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발라보겠습니다. 수부지인 저의 피부 타입에는 헤라와 더불어서 제일 만족스러웠다? 근데 뭔가 호감도 있잖아요. 샤넬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호감도나 컬러 취향?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샤넬 거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제일 제 취향이었어요. 샤넬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메이크업 포에버 1N00만큼 화사했어요. 제가 실험 삼아서 반쪽씩 메포 소생광 파운데이션이랑 이거랑 발라봤는데 컬러감은 비슷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밸런스가 좋은 상아색에 로지함이 한 방울 섞여져 있는 너무나 화사한 그런 색감이에요. 커버리지가 높은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브러쉬로 발라주면은 헤라 정도만큼 꽤 높은 편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브러쉬로 경계 조금 정리해주고 이런 느낌. 수분광. 텍스처감에 대한 인상은 담백하다. 담백한 수분광 느낌이고 메이크업 포에버 소생광 파운데이션은 섬세한 스킨케어광 느낌? 오일 한 방울 탄 듯한? 그래서 제가 좀 유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헤라나 샤넬 거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컬러 차이는요. 헤라 17N이 좀 더 뉴트럴한 되게 밸런스감 좋은 느낌이고 샤넬 레베주 BD01이 더 화사하면서 살짝 더 로지 핑크기 한 방울 포함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헤라 거가 절대 노랗지도
붉지도 않은 되게 화사한 색감이라서 한국인에게 표준 17호에게는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17호도 톤업을 시켜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희미하게 톤업 효과가 더 있어서 제가 더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컬러 때문에. 이거 샤넬 특유의 미묘한 복숭아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숭아 향을 어떤 분들은 미묘한 오이향 같이 인지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오이향을 인지하는지 저도 너무 신기한데 근데 저한테는 그냥 너무 복숭아 향이거든요.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은데 향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한 개복치 피부인데 이 복숭아 향은 저에게 아무 알러지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저는 좀 바를 때 좀 기분이 좋았고 바르고 나서는 향이 머물러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바를 때만 미묘한 복숭아 향으로 기분 좋은 귀여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향이 있어요. 남자 스킨 향 같은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엄청 강한 아쿠아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연하게요. 그래서 이것도 향 조금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향이요. 이거는 조금 버터리한 느낌 있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살짝 나요. 리부트에서는. 만약에 산뜻한 향을 좋아하신다면 취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어서 근데 과하지 않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레베쥬 파운데이션은 파우더를 안 해도 깔끔하게 광이 은은하게 도는 느낌이고 너무 바쁠 때에는 꽤 커버리지가 괜찮은 편이라서 혹시 손이 편한 분들은 그냥 로션같이 손으로 대충 쓱쓱 바르고 두들기면 극도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이 좀 손으로 했을 때 좀 괜찮은데 맥 세럼 파데도 은근 손으로 얇게 발라도 꽤 예뻐요. 2번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해서. 파우더 처리 살짝 해둘게요. 또 똑같은 파우더로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둘 다. 샤넬이 더 도톰해요. 이쪽이 더 얇은 느낌이에요, 헤라 쪽이. 근데 둘 다 저의 울퉁불퉁한 요철 커버 효과하고 묵은 커버 효과가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촉촉하면서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건성이면서 극도로 얇은 느낌을 내고 싶다든지 중성 피부나 최대한 얇은 거 원하시면 메이크업 포에버 소생광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 픽은 샤넬 레베쥬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조도 있고 모공 요철 있는 수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거 원한다 하면 샤넬 레베쥬 글로우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부지 지성분이면서 가벼운 느낌 원한다 하면은 샤넬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게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가장 기술력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파운데이션이고 지성 복합성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고 싶고 건성분들은 세미매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가장 보습감을 많이 느꼈던 건 맥의 세럼 파운데이션이에요. 보습감 더 많으면서 광택감 많은 거 원하시는 건성 분들에게 세럼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고 싶고 유분감이 답답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광택감 느낌을 좋아하는 수부지 분들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가벼우면서 되게 예쁜 5가지 정도의 파운데이션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촉촉하면서 가볍게 쓰는 파운데이션 찾으시면 오늘 파운데이션 중에서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예쁜 색조 추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또 볼게요. 안녕!